오늘은 그 알렘사공파 상고사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채씨 알렘사공파는 문열공개 전주채씨에도 알렘사공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파가 알렘사공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렘사가 한 5, 6품 낮은 벼슬이요, 아주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하는 벼슬이기 때문에 지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열공개 알렘사공파는 인구가 아주 적은 한미한 파죠. 근데 문성공개 알렘사공파는 그 인구가 본관 수준으로 많아요. 문성공개 전주채씨 알렘사공파는 경상도에서 세거해온 유일한 전주채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렘사공 최용생이 진주 목사를 마지막으로 그 옆에 사천으로 은거를 했기 때문이죠. 에스프카 감금 사건 이후에 그 은퇴를 한 거죠. 그 진주목 관할인 그 당시는 그냥 사주현이에요. 사주현에 그 은거를 했는 거죠. 이게 이제 진주목의 속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후손이 경상도 일대에서 세거를 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남 남해안, 말하자면 저 하동에서부터 저기 김해까지 그 남해안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 이렇게 세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세 때부터, 6세손 때부터 조선 초조, 그러니까 그 문종 이무렵부터 이제 하급 관료로 조정에 진출을 해요. 세종, 문종, 이무렵부터 진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해평종에가 이제 구미인데, 지금은 구미인데 옛날에는 선산이죠. 해평종에서 그 고급 관료가 많이 배출됐어요. 명종 때 송정공 최응용, 그리고 그 인조 때 인재공 최현, 그리고 정조 때 운엄공 최광벽, 고급 관료가 3명이나 배출이 됐죠. 그러니까 송정공 최응용을 비롯한 이품관이 3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례로 의민공 최균, 그리고 그 진주성에서 그 순국하신 그 모상공 최기필, 이런 분들이 다 그 문성공개 알렘사공파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문성공개 전주채씨 알렘사공파가 어떻게 이동해서 집성촌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51년 무렵에 알렘사공 최용생이 진주 목사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죠. 그랬다가 이제 에스프카 감금 사건이 터지니까 1356년에 그 사천, 속현인 사천으로 은거를 했어요. 그랬다가 6세 정재공 최득경이 하승해에 딸하고 혼인해갖고 하동 옥종면으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저기서 처가살을 한 거죠. 하동 옥종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동종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7세 검재공 최수지가 1480년 무렵에 그 해평김씨 김유사의 딸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해평에서 처가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평종회가 만들어졌어요. 옛날 이무렵에는 전부 처가살을 했기 때문에 그 처가가 어디냐가 바로 그 집성촌이 어디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검재공 최수지의 아들은 이 해평김씨가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첫 부인은 그 아들 낳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함안 산인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대구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남해 고속도로 크로스 되는 자리, 거기 산인면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손이 이제 쭉 내려와서 고성 이쪽으로 세거를 하게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그 진해까지 진출을 하죠. 그냥 진해 동쪽, 그러니까 김해 이쪽은 이제 그 이후에 진출했다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보자면 하동읍에서부터 진해까지가 이게 이제 인지라는 때까지의 그 분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보 자손록을 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알렘사공 아들이
휘군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최전우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사실은 형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휘전우를 휘군보의 아들로 소독해가지고 알렘사공파 전체가 지금보다 한 세대씩 낮아져 있어요. 강희보는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걸경보를 보면은 군보 전후 형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생으로 원래 아들로 적어놨던 걸 동생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그냥 적기만 한 게 아니고 여기 해설이 되어 있어요. 휘군보, 휘전후 두 분에 대해서 여러 옛날 족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영남에 있는 여러 본선 가문에서 보내온 단자에 형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므로 본선 가문의 족보를 따라서 옛날 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고쳤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43년 족보부터 이 두 분이 형제간이다 이렇게 적히고 그 이전 족보에는 부자간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남에서 세거를 했기 때문에 전주하고 멀죠. 한 500리 이상 떨어진 거리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주에서 진주가 뭐니까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족보 제작 활동이 좀 늦었는 것 같아요. 이쪽 그 전주 쪽에서는 그 조선 초 태종 때 이때도 족보를 만들고 하는 활동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알렘사공파 족보 활동이 있었다고 제가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11세 인제공 이분이 그 활동을 한 거가 보여요. 근데 이때가 뭐냐면은 임진왜란 끝난 뒤죠. 이분이 이제 임진왜란 무렵 이전에 태어났지만은 주로 활동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니까 그때 이미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 전기에는 거진 족보에 대한 활동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뭐 있었는지 제가 못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군보 이분은 전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천으로 안 가신 거죠. 제가 그 문충공개 전조체시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거기 보니까 문충공개에서 그 문충공의 조상이라고 최군보로 올려놨었다 하는 기록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 전주에서는 꽤 좀 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전후 이분이 1356년에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진주로 찾아가서 사천에 이거를 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렘사공파의 사천 실제적인 그 입향조는 최전후 이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알렘사공도 같이 가시기는 했으나 실제적인 입향조는 최전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렘사공파를 보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분들은 역사책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 네 분은 역사책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두 분은 문과급제를 했어요. 이분은 문과급제를 못 했죠. 이분도 문과급제를 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족보책에는 문과급제 했다 써놨는데 그거는 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거고. 알렘사공파가 3개 종회가 있는데 최이식, 최수인, 최수용, 최종복의 후손을 고성종회 이렇게 부르는데, 대체로 이제 고성, 함안, 사천 이쪽으로 사는 분들이 모인 종회죠. 고성종회 그렇게 부르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인물이라면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최균 이분의 동생인데 임진왜란 때 경상자수사를 지낸 최강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전부인 아들이고 후부인 아들의 이회, 이하, 이한 하는 삼형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해평종회 이렇게 불러요. 해평 김씨가 낳은 아들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명종 때 형조 참판을 지낸 최응용, 그리고 그 인조 때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최현, 정조 때 병조 참판을 지낸 최광벽 이런 그
이품관이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동종회가 있는데, 하동종회는 최덕경의 후손이죠. 윤손, 윤 이쪽의 후손인데, 휘가 후자 손자예요. 후손이 아니고. 여기서도 보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 최기필, 그리고 이제 인조 때 그 소현세자를 모시고 북경에 갔다가 돌아가신 그 순국하신 최탁, 이분들이 다 하동종회 출신이에요. 알림사공파 연대를 고증을 해보면은, 알림사공 최용생이 1350년에 지평을 지냈다고 고려사에 적혀 있으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최자경 이분이 1424년에 이분이 현감을 지냈다고 그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수지 이분이 1428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분의 묘지에서, 묘비석에서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복 이분이 1450년에 문과에 급제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적힌 글자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놓고 역산해 봤을 때 최용생 이분이 1290년에 태어났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바꿀 수 없는 1, 2년 이상 차이가 안 날 거다. 그렇게 말했던 부분이죠. 이걸 놓고 쭉 보면은 6세손 최수지가 1428년에 태어났는데, 장남입니다. 장손이에요, 장손. 이 장손이 여기 태어났는데 138년이 걸렸어요. 6세손이 138년에 태어났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 세계를 믿기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은 이 사이가 평균 27.6년이 걸렸어요. 근데 옛날에 27.6년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대체로 한 세대가 20살,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21, 2살 차이로 내려오지, 평균으로 27.6년은 좀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연대를 쭉 적어 보면은 대략 볼 때 이 가로에 적힌 게 아버지가 몇 살 때 태어났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전부가 뭐 30살, 뭐 26살 이리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라. 지금은 30살의 아들을 낳는 거가 뭐 당연하죠. 장남을 30살에 낳았으면 요즘은 빨리 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강의보를 보면은 아까 했었습니다마는 최군보가 최전우의 아버지다, 이렇게 족보에 적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이에 나이 차이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자간인 줄로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를, 나이 차이를 한 20살 된다고 보면은 군보가 22살에 태어났고, 아버지 22살 때 태어났고, 최전우가 아버지 41살에 태어났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쭉 깔아보면은 대체로 22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 하자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추정하건대 최군보와 최전우가 부자간이라면은 이 세대가 바뀌어 버리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되지만은 이 세 개의 하자가 없겠고, 형제간이라면 나이가 얼추 한 20살 가까이, 한 열 몇 살,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형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최군보, 최전우 형제는 나이 차이가 크다. 이상 그 알림사건과 상고사의 첫 번째 부분을 달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하동종회나 해평종회, 그리고 고성종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